24페이지 24페이지가 뭐가 나와요? 공동사무소 들어갑니다. 공동사무소. 자, 준비되셨어요? 자, 공동사무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는 뭘 말합니까요? 사무소를 같이 쓴다 이 뜻이죠? 예,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만 들어보세요. 법인 개공은 원래 분사무소 낼 수 있잖아요. 공동사무소 될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법인도 가능해요. 그러면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 이렇게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어요? 예, 있어요. 자, 남양주시에 있는 A 개공하고 구리시에 있는 B 개공하고 이렇게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지역이 달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소 개공은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까? 2명. 혼자서 사무소 내놓고 공동사무소다 하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웃기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 몇 인 이상. 2인 이상 있어야지 공동사무소 내겠죠? 그죠? 혼자 내놓고 공동사무소다 하면 옆에서 웃겨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문제잖아요. 어떻게 떨어져 있는데 공동사무소를 낼까? 그러죠? 그러면 이제 남양주시에 있는 A 개공하고, 그 다음에 구리시에 있는 B 개공하고 이렇게 각각 사무소를 내고 영업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A하고 B. 아, 친구 관계, 그렇지. 근데 어느 날 만났어요. 왜 만났다 그랬어요? 아니, 친구니까 그냥 만난 거예요. 친구니까. 그죠? 친구니까 그러니까 만나서, 영업 잘 되냐 물어보니까 서로가 안 된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분석했더니, 아,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우리가 같이 계속 모여 다녔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합치자고 했어요. 근데 이왕 합칠 거 서울 강남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강남구청장에다, 강남구에다 사무소 내놓고 각각 무슨 신고를 해야 돼? 이전 신고 들어갑니다. 강남구청에 설치 신고한 다음에 틀려버려요. 각각 무슨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니까 이제 먼저 사무소 내놓고 강남구청에 신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동사무소 내요. 그러면 다른 개공 사무실 사용 승낙서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런 경우도 이제 서로가 사무실 승낙서 첨부해가지고 이전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사무실로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남양주 시장에게 이전 신고 들어가야 돼요. 며칠이네? 10일이네. 사무실 이전은 무조건 10일이네요. 그럼 이때 이전 신고할 때 그냥 합니까? A 개공 사무실 사용 승낙서 첨부해야 돼. 승낙서. 이 승낙서는 다른 개공, 그죠? 사용 승낙서요. 건물주 승낙서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반대로 A가 B 사무실로 합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구리시장에게 승낙서 첨부해서 신고. 그죠? 그럼 이제 이 A가 휴업기간 중에 있어요. 휴업기간 중에 있는데 B가 A 사무실로 와가지고 공동사무소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휴업기간 중. 이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공동사무소 낼 수 있냐, 이거. 안 돼? 그럼 반대로 이쪽에 A가 B 사무실로 가면 가. 아, 그건 돼? 그러면 이리로 온 거 안 되고? 저기는 안 되고 이건 되고. 둘 중 하나네. 자, 당첨. 강력하게 주장하십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휴업기간 안 돼? 강력히 주장하세요? 여기는. 돼? 돼? 여기 된다는데? 이제 우리 여기 있던 거는. 모르겠어요. 아이, 좋았어요. 우리 여기밖에 없다, 이게. 안 돼요? 예, 됩니다. 휴업기간제는 돼요. 근데 이제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B가 A 사무실 와서 공동사무소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승낙서 내주면 안 돼. 또 반대로 A가 B 사무실로 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되고 휴업기간 중에는 가능하다. 이해됐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전부 이전 신고입니다. 이전 신고 형태로 가능해요. 업무정지 기간은 안 돼. 예, X.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건 지금 전부 이전 신고 형태로 공동사무소가 된 거잖아요. 그럼 신규 등록 형태로도 가능하죠? 자, A 개공이 사무실을 내고 있고 B가 현재 공인 중개사거든요. 그럼 이 공인 중개사가 등록할 때는 사무실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 등록할 때 기존의 그 친구 사무실, A 사무실 근거로 해서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B가 공인 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사무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등록할 때 A 개공 후 사무실 사용 승낙서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이전 신고 형태요, 신규 등록 형태. 이런 형태도 공동사무소 가능하다. 저런 형태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합니까? 각각 합니까? 각각. 그러니까 여기 직원 고용한 것도 각각. 우리가 이거 등록증 자격증 개시하고 영업하라 그랬죠? 개시하는 것도 뭐다? 각각. 보험 드는 것도 각각. 그러죠? 다 각각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공동사무소를 내요? 아, 그 월세 아끼려고. 이걸 경비 절감, 비용 절감, 또 상무 협조하고, 업무 협조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공동사무소 이 정도 정리하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줄고로 가야지. 자, 거기 설치 요건, 설치 요건에서 법인 개공 밑줄 거시고, 니은 종별 혼합 동그라미. 종별 혼합이 이거요. 여기요. 이렇게. 종류를 혼합해서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디귿. 등록관청이 서로 다른 이것도 가능하다요. 등록관청이 서로 다른 이렇게도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최소 몇 인 이상? 2인 이상. 그죠? 그럼 혼자서 공동사무소 내놓고 공동사무소 될 수는 없죠? 예, 2인 이상. 그 다음에 승낙서 제출 보세요. 첫째 줄 후단. 첫째 줄 후단은 개설 등록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소 이전 신고 나와요. 자, 등록하고 이전 신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자, 등록하고 이전 신고. 등록하고 무슨 신고? 이런 형태로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른 개공의 승낙서라고 나와 있죠? 거기 밑에다 건물주 승낙서 X입니다. 건물주 승낙서를 첨부한 게 아니라 다른 개공의 승낙서. 다른 개공 뭐다? 승낙서. 다른 개공 뭐다? 승낙서. 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2번 첫째 줄은 보증 설정 의무, 인장 등록 의무, 고용인 업무상이나 민영사용 책임 전부 다 뭐다? 각각 동그라미. 각각. 다 각각이요. 다 각각. 운영은 각각이요. 뭐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지 결론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그 밑에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 옆에도 적으라 그랬죠? 휴업 기간 중에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봐. 아까 내가 휴업 기간을 먼저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했겠죠. 휴업 기간 중에는 가능해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이 정도 해 놓으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사무소 이전. 자, 사무소 이전은 칠판 보세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내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 옆건물로 이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전한가 봐보세요. 이거 이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공입니다.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요.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지역? 아니고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누구예요? 남양주?
시장. 자, 그러면 여기다가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게 돼요. 이전 신고입니다. 그러면 신고는 며칠이네 한다 그랬어요? 10일이네. 그러면 사전이란 말이에요? 사후입니다. 그러니까 옮겨놓고 나서 10일 이내 신고가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고비서류는 등록증 첨부를 해야 되는데 원본 첨부합니까? 4번. 원본. 등록증은 무조건 원본이에요. 왜냐면 재발급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그럼 이제 등록증에 보면 사무소 소재지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발급 해줘요.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무슨 교부? 이게 원칙. 그 다음에 기존 등록증에다가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위에 그 소재지 그어버리고 밑에다 새로 써서 줄 수도 있다. 두 가지요. 근데 이제 이게 전부예요. 내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정한 수수료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 밑에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이거의 차이예요.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게 전부요. 자, 그러면 밑줄 그을게요. 의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10일 이내란 단어 나옵니다.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등록 관청 동그라미. 여기다 이제 신고를 하게 되세요. 신고. 등록 관청에다 신고. 자, 그 다음에 구비서류 기억 니은 있어요? 묶어놓으시고 등록증 그 옆에다 원본이라고 적었어요. 또 4번 그러면 또 틀려. 등록증 원본. 그리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이거 제출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이렇게 들어가면 첫째 줄 후단 등록증 재교부하여야 거기에다가 수수료 납부라고 적어놓으세요. 등록증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있습니다. 첫째 줄 후단 재교부하여야 한다. 옆에다가 수수료 납부 적었어요? 근데 단서가 뭐가 있어요? 개공이 등록할 관할구로 내로 이전하는 것은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거기에다가 수수료 X, 수수료 납부하지 않아요. 그것만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내의 이전은 10일 이내란 말, 등록증, 원본, 사무실 확보, 증명서 첨부해서 하면 재교부해준다. 이것이 주 내용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밖으로 한번 가볼게요. 밖으로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강남, 그렇죠. 강남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간다는 것은 남양주시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강남으로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줄까? 자, 칠판 봐보세요. 개공이,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등록관청인데, 남양주시장이니까 강남구청장인가? 아니, 남양주시장. 정전등록관청이요. 계속 틀려. 자, 그럼 이거 한번 맞추면 이거 뭐예요? 그래. 이걸 이전 후 등록관청. 그렇죠.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는 말을 써요. 이걸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왜 두 가지를 다 그랬냐면, 어디다 이전 신고 들어가야 돼? 정전으로 가야 돼요? 이전 후로 가야 돼? 이전 후. 직접 갑니다. 이전 신고로 들어가는데, 며칠이네? 10일 이내. 그럼 이때 구비 서류도 등록증 원본,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똑같죠? 개공이 하려면 똑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기재사항 바꿔서 등록증 무슨 교부해줘? 재교부.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내하고 차이가. 여기는 재교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저기는 변경사항 기재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앞에서 강남구에서 영업해야 되잖아요. 강남구청은 직인이 찍혀 있거든요. 그럼 남양주시장 직인 찍힌 걸 갖다 걸어놓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래. 몇 가지 방법. 그러면 처음에 영업했던 데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서류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서류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서류 송부 요청을 해요. 그러면 서류 보내줘야 됩니까? 안 보내줘야 돼? 언제까지 보내줘? 지체 없이 보내주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보내준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럼 여기서 송부 서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대장. 아, 좋아. 대장. 등록대장이라고 했어. 아주 좋았어요. 등록대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처음에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들 있죠. 이걸 개설 등록 신청 서류라 그래요. 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여기서 잘못해서 업무정지 받은 거, 뭐 이런 거 진행 중인 거 있어 없어요? 행정처분. 최근 몇 년간? 1년간. 행정처분 받은 거 또는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관련 서류들이 있어 없어요? 이게 송부서류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이 등록증은 송부서류 안 들어가요. 등록증은 제출서류라는 거예요. 송부서류 아니에요. 등록증은 제출서류. 송부서류 아닙니다. 이것만 주의. 그죠? 그죠?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여기서 사고 치고 사무소를 옮겨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보수 많이 받아놓고 사무소 옮겼는데 그 사건이 여기서 터졌어요. 강남에서 근무할 때. 그러면 행정처분은 누가 해요? 종전에서 합니까? 이전 후에서요? 이전 후에서 처분합니다. 여기서 이제 등록 취소시켜요. 이해됐죠? 이전 후에서 한다는 거. 이건 이제 밖으로 이전 절차의 전부야. 밖으로 이전 절차 전부라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장이 만들어서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자, 몇 줄 가볼게요. 밖으로 이전은 의 두 번째 줄 보면은 며칠이네. 밑줄 그시고 그 이전 후 동그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더 신고한다는 거. 이전 후에 한다는 거. 이전 후. 그죠? 그리고 여기도 기억 니은 기억 등록증 사본 제출하라 했어요. 원본 사무실하고 좀 똑같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와 등록증 무조건 무슨 교부? 재교부.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그럼 여기도 수수료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수수료 있습니다. 정리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서류 송부 요청 및 송부 서류 그랬는데 그 두 줄 밑줄 그으세요. 자,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했고 요청해야 된다. 이 경우 종전 등록관청 언제까지 서류 송부? 지체 없이 송부, 지체 없이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송부 서류가 기억 후단에 보면 등록대장 밑줄.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 서류. 나와 있어요? 그러면 뒷페이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처분 절차 진행 관련 서류들이 있어 없어? 몇 개? 3개. 근데 그 옆에다 적어 등록증 X라고. 이 등록증은 송부 서류에는 안 들어가요. 나중에 시험에 섞어 내놓으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등록증은 제출 서류지 송부 서류가 아닙니다. 자, 등록증은 송부 서류 아니에요. 송부 서류 아니란 거. 그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등록증 X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자, 행정처분은 종전에서 한다 했어요? 이전 후? 두 번째 줄 후단.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전 후 등록관청 동그라미. 여기서 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 사고 쳤든지 간에 이전 후에서 행정처분을 행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자, 양가로 2번 제목이 뭐예요? 분사무소 이전 나왔어.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 이전 칠판 봐보세요. 자, 머리 굴려보세요. A 법인 개공이 주사무소는 이 앞주에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우리가? 아, 여기다 설치했냐고. 종로구에다 설치했어요. 이 앞주에. 근데 분사무소는 어디다 설치했어요, 이 앞주에? 남양주시에다가 했어요. 근데 남양주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구리로 옮겨요. 사무소 이전합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이게 바로 분사무소 이전이에요. 주된 사무소 움직이면 지금 배운 거 이거지. 그러면 이전 신고는 어디로 갑니까? 아, 주된 사무소로 가요? 종로구청장으로 가? 확실해요? 후회 없어요? 자, 일로 들어가요. 그러면 며칠이네? 10일이네. 그럼 구비서류도 등록증 대신 여기는 뭘 제출해요? 신고필증. 이 신고필증에 소재지가 들어있어요. 등록증과 같은 원리죠? 그 다음에 여기도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제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고필증 재발급 해줘 안 해줘? 해줘. 이렇게 밖으로 가면 무조건 재발급.
재교부 해준다는 거요. 소재지 바꿔서. 그죠?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로 분사무소를 이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이렇게 이전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이 경우도 재교부가 원칙, 기존 신고 필증의 변경상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원칙은 똑같죠, 원리는. 그럼 이제 구리시장은 자기 지역에 사무실에 들어온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그럼 알려줘야 돼, 알려요? 통보해줘요. 언제까지? 아, 지체 없이 통보입니다. 오늘 지체 없이 많이 나오죠? 지체 없이. 그러면 저쪽 남양주 시장에게는 이전에 갔다고 통보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 여기도 해줘? 양쪽 다? 예? 해줍니까? 예, 다 해준다는데. 여기도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근데 지체 없이 해주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밑줄 볼게요. 자, 의에서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줄 10일 이내란 말.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주된 사무소 있다 이전 신고 들어가요.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로 이전 신고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이 이제 구비 서류, 신고 필증하고 사무실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이렇게 들어가면 적합하면 첫째 줄 후단 신고 필증 무슨 교부해야 한다? 재교부. 다만 법인 개공이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는 변경상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이거. 자, 동그라미 3번. 이전 사실을 통보하라 했는데 첫째 줄 후단을 보면 이전 전 및 이전 후. 그럼 한쪽만 통보해 준다는 거예요? 양쪽 다. 양쪽 다. 밑입니다.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무소가 이전이 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시험 보면 이제 100점 맞을 일만 남았다. 그렇죠? 100점 맞을 일만 남았다. 자, 그럼 이제 거기 자, 몇 절? 2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개공 업무 범위 들어갑니다. 개공 무슨 범위? 업무 범위. 자, 이거 설명하고 밑줄 그어줄 테니까 칠판 봐보세요. 우리가 업무 범위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거기 나와 있어요. 업무 지역 범위가 있어요. 지역. 그리고 이제 겸업 범위가 있어요. 겸업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요. 자, 그러면 지역 범위부터 들어갈 건데 지역 범위는 사실 공부할 게 없죠. 자,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고 또 공인 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또 중개인이 있어요, 없어요? 자, 법인의 업무 지역은 어디까지? 그러니까 남양주에 있는 주사무소가 남양주에 있는 법인 업무 지역은 어디까지?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어요? 아, 남양주 곳하고 부산 곳하고 서울 곳하고 다 중개할 수 있어요? 전국이요.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법인 개공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남양주에 있는 분사무소의 업무 지역은 어디까지? 아, 이것도 전국이요? 아, 전국이구나. 근데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은 것이 무슨 법인? 특수법인 있잖아요. 지역농협 생각을 해보세요. 지역농협. 그럼 남양주시에 있는 지역농협의 업무 지역 범위는 어디까지? 아, 이것도 전국 중개해요? 다 전국이에요. 그러면 원래 지역농협은 농지만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를 서울에 있는 농지, 부산에 있는 농지, 대전에 있는 농지 다 중개할 수 있다는 거지. 다 전국이에요. 공부할 게 없죠. 다 전국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될 거 아니에요. 등록하면. 그러면 이분들은 업무 지역은 어디? 전국. 그러니까 공부할 거 없죠. 다 전국이요. 근데 이제 누가 문제예요? 이분들은 옛날부터 중개 해오신 분들.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제한을 받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시도만 할 수 있어. 시도할 때는 시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해. 그럼 남양주에 있는 중개인 업무 지역은 어디까지? 경기도. 좋아. 경기도. 남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울은 해 못해? 못해요. 근데 해봤어. 위반한 거죠. 어떤 죄제? 그렇지. 업무정지. 아주 좋아서 이제 부드럽게 나오네.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아주 좋았어요. 업무정지. 근데 이분들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면 업무지역이 확대가 됩니까? 확대가 가능합니다. 정보망이 공개된 것은 경기도 밖에도 가능하다. 정보망이 공개된 것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다 전국이고 이것만 시도. 됐죠? 자, 그러면 지역범위 밑줄 볼게요. 26쪽에 양가로 1번 업무 지역적 범위 나와 있죠? 특수법인, 분사무소,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 다 전국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 부칙 6조 2항의 규정은 개공, 이걸 줄여서 중개인이라는데 원칙은 사무소 소재는 시도 관할구역을 하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를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옆에다 제가 위반하면 뭐라고 써? 업무정지. 위반하면 업무정지. 업무지역범위 위반하면 업무정지. 업무지역범위 위반하면 업무정지. 적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어디에 가입하고?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한 중개하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 가로로 묶으세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은 경기도 밖에도 가능하다. 대신 정보망에 공개된 것만 그렇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좋아요. 그래서 업무 지역 범위는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되게 쉽죠?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거. 중개인이 서공을 고용했었어요. 정보망에 가입하지 않고. 그럼 업무 지역이 확대되겠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개공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격증 있는 서공을 고용했어도 업무 지역 확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겸업범위 들어갑니다. 이 겸업은 이제 이것부터 잡고 들어가죠. 법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중개업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어떤 것만 해야 돼요? 중개업만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몇 가지? 6가지. 근데 시험은 6가지 여기서 거의 다 출제가 돼요. 여기서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겸업 깡그리 좀 해볼게요. 자, 이걸 합해서 개인이란 말을 써요. 개인 개공이란 말을 써요. 둘이 합해서 법인하고 대립해서. 자, 그러면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겸업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잖아요. 겸업이 자유로워요. 아주 자유로워요. 이게 중개업하고 편의점 같이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경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못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예를 들면 금지행위 있잖아요.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 됐어요? 이런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법, 변호사법이라지 이런데 변호사법상 변호사 업무는 누가 해야 돼요? 변호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개공이 할 수가 없죠. 이런 것은 그렇게 별도 규정이 있거나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겸업이 자유롭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으로 깔아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나온 것은 이제 6가지라 그랬죠. 그럼 6가지 중개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자, 거기 책을 보세요. 자, 오른쪽 도표. 중개업은 원래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읽으세요. 뭐라 그러세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이라 그랬어요. 임대 관리 등 이렇게 표현했죠.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직접 임대 사업은 해 못해? 못해. 그 주의사항에다가 임대사업 X, 임대업 X라고 적었어요. 자,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하는 것이지
직접 임대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주의. 또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상가구 주택이요. 그러면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그러면 맞아 틀려? 농업용 건축물 임대관리동 관리대행 그러면 틀려요. 농업용, 공업용 건축물은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주의. 1번은 이 두 가지만 주의하면 끝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겸업할 수 있다고 했죠? 상담 동그라미. 이 상담 컨설팅을 말하는데, 자, 개발 밑줄. 이 개발에 관한 상담을 겸업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고민 물어보면 상담해 주는 거. 그러면 직접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 돼, 안 돼? 안 돼. 그 오른쪽에다 부동산 개발업 X. 직접 법인이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 안 되고 상담해 준 걸 할 수 있다고. 됐죠? 그것만 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하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은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상가하고 주택의 무슨 대행? 분양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토지 분양 대행을 겸업한다. 돼요,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확실히? 정말로? 후회 없이? 네, 그렇죠. 그 옆에다가 토지 분양 대행 X. 이것만 주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사업체, 도배업체 나와 있죠. 자, 직접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한 게 아니라, 이건 뭐요? 알선, 소개해줘. 우리가 매매계약서 쓰면 이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사업체 소개해주고 돈 받고, 도배업체 소개해주고 돈 받고, 알선해준 거. 그러면 법인이 직접 이사업이나 도배업을 운영하면 돼, 안 돼? 이건 안 돼. 그 이사업, 도배업 X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이사업이나 도배업을 직접 운영하면 안 돼요. 업체를. 소개해 준 거. 소개하고 돈 받는 거. 이것만 가능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경매, 공매. 자, 권리 분석하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 겸업할 수 있다 그랬죠? 권리 분석이라는 건 뭐 소멸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 분석해주고 돈 받고, 대리라는 것은 직접 낙찰을 받아주고 돈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업종은 지금 법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6가지 다 겸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관리 대행, 상담 다 할 수 있죠? 그것만 한 거 아니라 이거 노란 분필 있잖아요. 임대업이랄지 개발업이랄지 토지 분양대 이것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자, 그러면 중개인은 어디까지? 5번까지만. 그러면 6법 경공매는 해요, 못해? 못합니다. 법에서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경공매는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이 겸업은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죠? 자, 이거는 중개업이요, 겸업이요? 그러면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상담 5분 해주고 1억 받아 먹어도 초과보수에 안 걸려요. 그 양가로,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양가로 3번 밑줄 그시면 돼요. 중개보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합의한 보수입니다. 합의. 뭐 관련 법의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 없으면 합의해서 많이 받아 먹어도 관계없어요. 초과보수에 안 걸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또 하나.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 그러면 지역농협이 6가지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6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다 못한다? 확실해? 확실해?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역농협은 우리가 농지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6가지 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큰 2번에 나와 있잖아요. 양가리 2번. 큰 2번에서 양가리 2번. 6가지 업무는 할 수가 없다. 몇 줄만 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제재도 자주 나오겠죠.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해요? 뭐 건설업을 해본다 할지. 건설업 못 하잖아요. 어떤 제재? 임의적 등록 취소. 아주 좋았어요. 적어 놓으세요. 제목 옆에다가 적든지. 이거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은 전부 업무정지 될 수 있죠? 취소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위반하면 임의적이요. 징역 벌금 없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제 딱 하나 남았어. 하나. 공부할 거. 그러면 완벽해요. 자, 6번 끄집어낼게요. 6번 뭐가 있어요? 경매, 공매, 권리 분석하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 나와 있죠. 그러면 경매 권리 분석을 하고 그럴 때는 겸업 가능하다 그랬죠? 이건 법원에 등록하고 해야 될까? 등록하지 않고도 겸업이 가능할까? 아, 경매는 권리 분석은 등록 안 해도 돼요? 확실해? 예. 네. 그럼 공매 권리 분석할 때는 등록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럼 공매 대리 할 때는 아, 법원에 등록하고 겸업해야 돼요.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겸업할 수 있어요. 자, 힌트 드릴게요. 색깔을 보라. 이게 힌트요. 예, 붉은색이니까. 그러면 경매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법원에 이 대리 행위 한다고 그 법원 지방법원장에 등록을 해야 돼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이해됐죠? 근데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도 개설 등록하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원에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하고 감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권리 분석이랄지 공매 이런 것은 등록하지 않고도 겸업할 수가 있다. 근데 경매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법원에 등록하고 법원으로부터 감독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주 좋죠. 되게 쉽죠. 그러면 이제 겸업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해요. 여기서 이제 문장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추가할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겸업은 끝났고, 자, 3절 제목을 읽어보세요. 고용인 들어갑니다. 고용인. 이제 고용인을 들어갈 건데, 고용인은 누구 밑에 취업한 사람이요? 개공. 종류가 소속 공인 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죠? 중개보조원 자격증 없이 취업한 사람이죠? 그러면 개념 잡아볼게요. 서공은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어 없어요? 보조 업무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보조원은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이것은 첫째 시간에 다 공부했던 거죠? 자격증 없이 취업. 그러면 이건 해 못해? 단순 보조 업무, 현장 안내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이건 같죠? 그러면 이건 첫째 시간에 배운 거고, 했던 고용이라는 것은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 근데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건데 이 단어에서 공통점하고 차이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공통점. 공통점, 차이점 공부할 건데, 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칠판 봐보세요. 이 둘은 반드시 둬야 되니까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어요. 안 둬도 돼요. 혼자 하신 분도 많잖아요. 자, 물건 보러 갈 때는 전화 돌려놓고, 그죠? 혼자 하신 분도 많죠? 그럼 고용인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1명이든 10명이든 관계없죠? 능력 다는 대로 고용에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고용을 하면 무슨 신고? 고용신고. 종료가 되면
종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둘 다 해야 돼요. 소공, 보존 다. 근데 고용 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고용 신고는 업무하기 전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걸 위반했다. 고용 신고, 종료 신고를 사장인 개공이 안 했어요. 병원에 갔더래요? 확실해? 예, 하여튼 병원에. 예, 그냥 찍었어. 업무정지? 업무정지가 나왔어, 드디어. 우리. 업무정지. 기억이 없어? 업무정지. 모르면 뭘 찍어야 돼?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책에 일단 밑줄만 그으면 돼요. 책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공통점이 뭐냐? 이 둘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결격 사유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뭐 파산자랄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안 돼요. 자, 또 공통점. 이 둘은 이중 소속, 양쪽에 근무하면 돼, 안 돼? 이중 소속하지 말라. 이중, 양쪽에 근무하지 말라. 공통점. 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 생각해봐. 둘은 공통점. 무슨 교육 대상? 실무교육은 차이점이지. 예방교육, 예방.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이제 예방교육이라고 있어요. 대상이 된다는 거지. 대상. 자, 그 다음에 또. 비밀 준수 의무, 보조원도 준수해야 돼? 그렇지. 비밀 준수 의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금지행위. 둘 다 직접 거래, 쌍방대리 이런 거 하라 하지 말라. 공통점. 또 하나만 더 할게요. 행정 형벌. 형벌이 뭡니까? 징역, 벌금. 둘 다 징역, 벌금 대상이 돼요. 보조원도 징역, 벌금 대상은 됩니다. 이게 이제 행정 형벌이라 그래요. 형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공통점 끝났고 이제 차이점 한번 봐드릴게요. 이 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자격증이 있고 없고죠. 그리고 중개 업무 하고 못하고죠. 그럼 중개 업무가 뭡니까? 자, 매수인에게 소재지 면적을 직접 설명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자, 확인 설명서도 작성할 수 있어, 없어요? 거래 계약서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보조는 해, 못해? 못해. 그러면 이걸 쓸 때, 서명 날인 하죠? 그러면 서공은 개공하고 같이 일을 했으면 같이 서명 날인을 같이 해야 돼요. 의무입니다, 의무. 같이 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보조는 해, 못해? 못해. 그 다음에 날인할 때 아무 인장이나 써야 돼요? 등록 인장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공은 계약서를 쓸 수 있으니까 인장 등록할 의무가 있어요. 남양주시에다가 인장 등록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해, 못해? 못해. 또 차이점, 이제 여러분들의 기회를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기회를 드릴게요. 또 차이점 뭐가 있을까? 교육. 여기는 무슨 교육? 실무교육이란 건 중개업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 연수교육, 재교육. 그렇죠? 이 대상이 되죠? 근데 보조는 무슨 교육? 직무교육 대상이 됩니다. 이게 차이점. 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찍어봐요. 자, 하나만 찍어봐. 커피. 커피 보조 업무는 둘 다 할 수 있는 거고. 뭘 받고. 자, 행정처분.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처분 제도가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제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조는 행정처분 자체가 없어요. 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런 게 없어요. 또 품위유지. 그럼 품위유지는 누구만? 서공만. 여기서는 서공만. 보조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서공은 품위유지가 있는데 보조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조는 술 먹고 비틀거려도 된다 뭐 이런 거. 자, 또 금쟁이는 공통점이고. 그렇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근데 보조는 못해.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계속 나오죠. 자, 찍어봐. 이걸 맞히면 이제 고수다, 고수. 몰라요? 생각이 안 나죠?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형벌이라래요, 행정질서벌이라. 질서벌인데 이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취소됐을 때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 들어가거든요. 보조는 과태료 없어요. 행정질서벌이 없다고. 이걸 행정질서벌, 징역벌, 행정형벌이란 말 써요. 자, 그러면 공통점 차이점 다 나왔어요. 그러면 책을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 책에 다 있는데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럼 봐보세요. 차이점이 먼저 나와 있네. 자,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자격증 있고 없고죠? 서공만 있고. 그 다음에 서명 날인 의무는 누구만? 서공만. 행정처분도 누구만? 서공만. 자격취소, 자격정지 대상. 그리고 업무 범위, 서공은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죠? 보조는 현장 안내, 일반서무, 보조 업무만 할 수 있죠? 자, 인장 등록 의무도 누구만? 서공만. 품위 유지, 신의 성실도 서공만. 교육 이선 서공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보조는 직무교육.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 가능은 누구만? 서공. 보조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밑에다 적어. 자, 뭐가 없냐라면, 차이점 이거 과태료. 이걸 적으면 돼요. 서공 밑에는 과태료. 보조 밑에는 X. 과태료 대상 그렇게 적는 게 좋겠네. 과태료 대상. 자, 과태료 부과 대상. 이건 누구만 있어요? 보조는 없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 보조는 없다.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뒷페이지 공통점. 공통점은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용인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고용신고 종료될 때 고용신고 종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둘 다 이건 다 해야 되죠? 근데 오른쪽 고용신고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 몇 줄? 종료는 며칠이네? 10일이네. 그리고 위반하면 왼쪽에 업무정지 나와 있죠?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개공에게 부과돼요. 개공에게 업무정지. 개공이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공통점. 둘 다 결격 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된다? 둘 다 이중소속 하라? 하지 말라? 둘 다 금지행위 하면 돼? 안 돼? 안 돼. 둘 다 비밀준수 있어? 없어? 공통점. 둘 다 무슨 대상이 돼요? 예방계요. 그리고 행정형벌 동그라미. 징역벌금. 징역벌금은 둘 다 있다는 거. 징역벌금은 둘 다 있어? 없어? 징역벌금 둘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후회 없이 있어요? 좀 후회 없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참고 표시 있죠? 도표 밑에. 그거 좀 지문 좀 익혀두세요. 서공 보조원으로 누구를 고용했다? 애공인. 결격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첨부해서 고용신고 들어가야 돼. 우리가 등록할 때도 애공인들은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죠. 그럼 고용인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참고 표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 자격 확인 요청도 해야 되고, 결격 사유 해당 여부하고, 교육 수료 여부를 뭐 해야 된다? 확인 동그라미. 결격 사유 있냐 없냐? 교육 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이 지문도
익혀두셔야 돼요. 소공은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걸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공통점 차이점은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근데 어려운 건 없어요. 공통점 차이점은 몇 번 읽으면 이건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뭐예요? 이건 이제 중요하는데, 이 업무상의 책임. 자, 이것은 내가 다 설명하고 밑줄 그어 드릴게요. 책 봐 드릴게요. 자, 그러면 고용인들이 사고 쳤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죠. 자, 이 세 가지 책임 문제가 벌써 민사 책임. 민사 책임 뭐예요? 돈으로 배상한 거. 손해배상 책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책임이 있어요? 행정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행정 처분을 말합니다. 뭐 등록 취소 이런 거.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이 있어요. 이건 뭘 말해요? 징역 벌금을 말합니다. 징역 벌금을 하는데 양쪽 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규정? 양벌 규정. 징역 벌금 부과받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고 쳤을 때 셋 다 발생할 수도 있고 일부만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민사 책임부터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감상만 하면 돼요. 감상. 아주 좋았어요. 자, 보고 있어요? 좋았어요.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용인. 서공도 있고 보존도 있죠. 고용인. 근데 이 사람이 의뢰인, 취득 의뢰인, 매수 의뢰인에게 고의든 과실이든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해갖고 이 사람이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샀는데 손해가 발생했어요. 얼마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래 1억이라 합시다요. 그러면 피해자는 직접 고용인을 상대로 1억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그래서 이 사람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그러면 개공에게 직접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동시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청구하면 각각 얼마씩? 5천, 5천씩이요. 각각 1억씩. 5천, 5천? 1억, 1억 아니야? 1억, 1억. 각각 1억, 1억씩. 자, 그렇다고 2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쪽에든 1억을 받아내면 다른 채무는 소멸이 돼요. 이걸 그래서 둘이 연대 책임진다 그래서 이걸 부진적 연대 책임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5천, 5천씩 청구한다 가정을 해봐요. 개공은 5천 배상해서 고용인은 돈이 없어. 그러면 이거 보호가 돼, 안 돼?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느 쪽이든 청구해도 1억만 받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대 책임 관계. 그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있죠. 그럼 누구에게 청구해서 받는 게 편해요? 개공. 그럼 개공이 배상을 해줬어요. 얼마를? 1억을. 그러면 지금 누구 때문에 1억씩 배상해 준 거예요? 고용인. 그러면 고용인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냐고? 이걸 구상한다 그러죠? 구상권. 사후 구상이에요. 그러면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 문제요? 무과실 책임? 이 무과실은 감독하는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상 무과실 책임. 그 말은 감독을 잘해도 사고 터지면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 손에 끼친 것은 고의나 뭐가 있어야 돼? 이건 과실 책임. 그러면 고용인 때문에 사장이 지는 것이 무과실 책임. 손해는 고의든 과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손해배상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됐어요?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 이건 고의 과실.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무과실. 이해됐죠? 그러면 고용인 잘못 때문에 개공은 연대 책임지죠? 그럼 개공이 고의 과실로 손에 끼쳤어. 그럼 고용인은 연대 책임 져 안 져? 이건 안 져. 그죠? 이 사람이 잘못했더니 연대 책임지지만 사장이 잘못했어는 안 져. 사장만 책임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이게 전부요. 근데 저 뒤에서 우리가 보험 배우잖아요. 그럼 보험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개공은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면 보증기관을 상대로 직접 1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보험회사에서 1억 배상을 해줬어요. 그럼 보증기관에서는 누구에게 구상? 개공에게 구상 들어가요. 이 보험은 구상 들어가요. 그리고 개공은 직원에게 이렇게 들어가지 직접 구상 못 들어가. 자, 그래서 결국 피해자는 보험회사 청구하든 개공에 청구하든 고용인에게 청구하든 자유입니다. 못 받았을 때 청구한 게 아니라 먼저 보험회사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게 민사책임 관계예요. 그래서 그거 덮여보세요. 민사책임. 너무 줄여놨는데 한번 봐보세요. 고용인이 손해를 끼쳤다 그랬죠? 그러면 개공이 지게 되는데 그 고용인은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과실 책임. 그다음에 개공은 무과실 책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 이제 문제 나오면 이게 어려워져요. 이거 두 가지가. 왜냐하면 이건 제재잖아요, 제재. 제재를 알아야 되거든요. 민사 책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두 가지는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져요. 제재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칠판 한번 봐보세요. 자,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요? 고용인. 고용인은 누가 있어요? 소속공인 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각각 나눠서 공부할게요. 자, 그러면 이 개공이 중개해주고 나서 일을 시켰어요. 고용인들에게. 어떻게 시켰냐면 보수가 100만 원인데 법정 보수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받아오느라고 시켰던데 이분들이 150만 원을 받아왔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예, 잘했든 잘못했건 하여튼 우리 법에 위반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벌칙을 알아야 돼요. 벌칙을 모르면 이걸 해결 못해요. 초과 보수 받으면 개공에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은 다 무정이 될 수 있죠? 소공에게는 뭐가 돼요? 자격? 이걸 알아야지 문제 풀어. 그리고 징역 벌금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년. 이걸 모르면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제재를 알아야 돼. 사유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 행정 책임이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 형사 책임이 징역 벌금을 말하는 거고.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행정 책임부터 설명할게요. 그러면 소공이 초과 보수를 받았다 가정을 해봐요. 초과 보수를 받으면 무슨 정지? 정지 들어가요. 그죠? 근데 보조원이 초과 보수 받아도 처분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건 뭐 처분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 행위는 곧 누구의 행위로 본다? 그럼 개공이 보수 더 받은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야?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은 다 등록 취소 안 하고 무정지 내릴 수도 있죠? 이게 행정책임 관계예요. 그러면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직원 때문에 등록 취소 당할 수도 있어 없어? 행정책임 때문에. 그럼 이제 형사책임 들어갈게요. 형사책임은 징역 벌금을 말하죠. 그러면 보조원도 징역 벌금 부과될 수 있어 없어? 소공도 부과될 수 있죠. 초과 보수 받으면 1년하고 1천.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양벌 규정에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가 1,000만 원이면 여기도 1,000만 원이야. 여기가 3천이면 여기도 3천만 원이야. 부과될 수도 있고. 자, 선고돼요. 근데 감독 잘하면 벌금이 내리지 안 내리죠? 안 내리죠. 이게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감독을 잘하면 벌금이 선고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과실 책임.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 성격을 갖고 있어요.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 성격을 갖고 있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 감독 잘하면 벌금 안 내려지니까. 이 내용이 이게 전부예요. 근데 주의할 거. 우리가 이 앞뒤에 배울 때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라고 했죠. 그러면 직원 때문에 1,000만 원, 300만 원 벌금 받았다.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해서 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 받으면 결격이지만 직원 때문에 벌금 300만 원 받아도 결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는데 취소 문제도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벌금 때문에 취소되진 않아요. 근데 행정 책임 때문에 취소될 수는 있어.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수험생들은 막 안 된다 막 이렇게 애워보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예, 이것이 이제 이거예요. 이건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돼. 이걸 이해를 전제로 깔아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벌 규정 가지고 여러 가지 갖다가 자격 취소 갖다 붙이고 금지행위 갖다 붙이고 결격 사유 갖다 붙이고 그런 문제가 어려워져요.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 내용에다가 자격 취소 갖다 붙이고 금지행위 갖다 붙이고 결격 사유 갖다 붙이고 그런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이런 거 문제 푸는 요령이 또 필요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일단 기초를 튼튼히 닦아놔야 돼. 그런 것은.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형사 책임 문제다. 그래서 이제 거기 교재는 너무 줄여놔서 대충 볼게요. 행정 책임은 고용인이 금지행위 위반. 이 말은 초과보수 받았다 가정을 하면 서공에게는 무슨 정지? 보조는 처분이 없다 그랬죠? 근데 사장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 형사책임. 고용인이 징역벌금 대상이 되면 그를 고용한 경우는 벌금형을 과하죠. 근데 감독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가로 안에 과실책임 성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규정? 양벌 규정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 때문에 사장이 지는 책임은 셋 다 발생할 수 있고 일부만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하면 돼요. 문제 풀 때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 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건 다 마치네. 시식 같습니다.